안녕하세요. 저는 연예인 연애 결혼 8년까지 총 10년의 세월을 남편과 한 입으로 덮고 산 42살 여자입니다. 남편이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께도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한 얘기들을 저한테는 맘 편히 할 정도로 저는 제 남편의 베스트 프렌드라고 자부를 하고 사는 여자입니다. 우리 부부가 이성적으로 끌리는 일은 연애 때나 결혼 초보다 적을지언정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고 미워만 하며 사는 것보다는 훨 잘 살고 있다고 자부를 하는 저였죠. 현재 둘 사이에는 내년에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어린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저희 친정엄마 말씀을 들어보니 아들 성격이 저 어릴 때를 쏙 빼닮았다 하더라고요. 원하는 것이 없어서 고집도 잘 부리지 않고 그냥 순둥이같이 얌전한 것이 육아하기에 너무 좋은 아이였습니다. 남편과 제가 둘 다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시간적 부담은 늘 존재했었는데 우리 아이는 저희가 오히려 마음 놓고 출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울지도 않고 할머니 손에 잘 커졌어요. 그게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해서 좀 더 자란 지금은 더욱 최선을 다해 아이에게 사랑을 주면서 살고 있는 중이고요. 아이가 생긴 후부터는 저에게 가정과 아이가 전부나 다름없었지만 그럼에도 제 인생에서 손 놓지 않고 함께 끌고 가고 싶은 존재들이 하나 더 있긴 했습니다. 바로 저희 고등학교 단짝 친구들이었죠. 고2 때 같은 반 친구로 처음 만나서는 그중 한 친구와는 대학까지 같은 곳에 입학하고 졸업했습니다. 꾸준히 힘들 때도 연락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연락을 하면서 경조사를 같이 겪었고 각자 결혼을 할 적에도 들러리 촬영에 실제 결혼식 들러리까지 서면서 정말 둘도 없는 친구 사이임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친한 사이다 보니 서로의 남편들도 사석에서 부인들을 껴서 여러 번 만나왔었고 각자의 애들도 참 친하게 지냈어요. 가장 먼저 결혼을 했던 수미라는 친구의 남편이 의사여서 코로나가 터진 후로는 남편들까지 합석해 우르르 만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괜히 우리 때문에 피해를 입힐까 싶어서 친구인 우리가 먼저 조심하자고 했었죠. 그 와중에 저희 남편도 보건직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심 사람 만나는 걸 불편해하는 눈치였고 결국 저희들 중에서 가장 먼저 직장을 그만두고 주부로 살고 있던 가희라는 친구가 서로를 밖에서 따로 만나가면서 안부를 나눠줬습니다. 가희 덕분에 그나마 우리 셋 사이가 멀어졌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코로나로 못 봐 안타깝다며 더 서로를 향한 우정이 들끓었던 것 같아요. 가희는 조그마한 회사를 다니다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일을 그만뒀어요. 평소 자기 남편이랑 아이를 무지 가지고 싶어 했었는데 내내 임신 소식이 없다가 30 중후반에 찾아온 아이 소식에 몸 관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직장을 그만둔 것이었죠. 가인의 남편 시부모님이 일산에서 약국 하나를 크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가인은 돈을 벌어야 할 이유도 없었고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었다고 했어요. 솔직히 양가 부모님 중 어느 한쪽도 부유하지 않고 물려줄 재산도 있지도 않았던 저는 잘난 시댁과 남편을 둔 가희가 참 부러웠습니다. 나도 일을 그만두고 내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곁에서 잘 지켜보고 싶었는데 돈은 벌어야 하니 그러지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저와 달리 일을 그만두고 말고 하는 문제가 별것이 아니었던 가희를 보니 안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친구가 부럽고 질투나기도 했지만 말 그대로 제 친구였기에 그 이상의 감정은 들지 않았어요. 가희 앞에서 너 부러워 죽겠어. 나도 일 좀 그만두고 싶어 죽겠다. 라며 시기 어린 투정을 부려보기도 했지만 절친 사이에서 부려볼 수 있는 애교 같은 것이었기에 저희 중 누구 하나 그 말에 기분 나빠하거나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건 수미도 마찬가지였고요. 집에 와서도 가희가 일을 그만둔 얘기를 남편한테 해보며 우리도 열심히 돈 벌어서 빨리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보자며 긍정적으로 으쌰으쌰 하기도 했고요. 남편 또한 이런 제 말에 수긍을 하며 오히려 수고가 많다며 저를 꼭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남편이든 친구든 모두가 하나같이 저에게 좋은 자극 혹은 좋은 감정을 심어주는 고마운 존재들이었습니다. 부러운 것만 털어놓는 것 말고도 결혼해서 살면서 겪었던 서럽거나 힘든 점들, 그리고 시댁부터 친정까지 참 별의별 이야기를 잘도 주고받곤 했습니다. 절친들 사이에 허물이 없듯이 저희 또한 나이가 들어서도 우정은 더 돈독해지고 마음은 더 열어놓고 말을 주고받았죠.
그러다가 작년 말에 남편한테 한밤중 전화가 걸려왔어요. 처음에 문자가 먼저 도착을 했었고, 저는 문자 오는 진동 소리를 들었는데요. 이내 전화가 왔는데, 진동벨이 오래도록 울리더니 남편이 핸드폰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눈 감고 자고 있으니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듣지를 못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만 남편은 꼭두 새벽이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왔고, 눈뜬 채로 현관 앞에 서 있던 저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기겁을 했었죠. 어딜 갔다 왔었냐고 의심을 잔뜩 한 채로 물어보는 제게 남편은 친구가 사고를 당했는데 저녁에 마지막 통화를 했던 나한테 바로 전화를 했네. 응급실이라길래 놀래서 나도 모르게 뛰어갔다 왔어. 라며 현관 안에 들어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채 주저앉더라고요. 남편의 망연자실한 표정에 걱정이 된 나머지 그 이상의 질문은 더 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한밤중에 외박을 한 남편을 의심을 한 적이 없이 방 안으로 조심히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남편이 만난 친구라는 사람이 바로 여자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새벽에 나갔다 들어와서인지 피곤하다며 바로 골아떨어졌던 남편의 핸드폰으로 또다시 그 새벽에 진동이 울리길래 참 예의 없네 이 사람 라면서 살짝 그 핸드폰을 엿봤었는데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이 고마워 오빠 와줘서 정말로 고마워 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정말 그 새벽에 처녀 귀신이라도 마주한 듯 깜짝 놀랐네요. 남편이 만난 사람이 남자가 아닌 여자란 생각에 그리고 다름 아닌 유부남에게 그 새벽에 가장 먼저 연락을 할 생각을 한 그 친구라는 사람의 생각에 분한 나머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출근도 해야 하는데 아침 대바람부터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웠어요. 설마 바람을 피우는 거냐면서 나의 가장 가까운 배우자가 날 배신한 상황이냐며 울고 불고 난리를 피웠고 결국 남편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면서 그날 난동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남편이 절대로 바람도 아니고 특별한 사이도 아니고 그냥 저녁에 안부를 주고받았던 자기 대학 후배인데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가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응급실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벌벌 떨길래 자기도 겁이 나서 일단은 가봐야겠다 싶었다고 말입니다. 애 낳고도 싸움 한 번 한 적이 없이 잘 살고 있는 우리 부부인데 너는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믿고 싶지? 라며 급기야 본인이 억울하다 눈물을 보이던 바람에 저는 그제서야 남편의 말을 믿고는 화를 풀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연락이 와도 가족한테 전화하라고 확실히 말을 하라며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명확히 도장을 찍기도 했어요. 남편이 보인 눈물이 처음이었고 그래서 진심 같아 보였는지라 저는 추후에도 더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이전에 우리 부부로 잘 지내고자 했죠. 하지만 올봄 다시는 안 그럴 줄 알았던 내 남편이 또다시 그 후배를 만났습니다. 야근을 하느라 퇴근이 늦을 거라고 하길래 저는 모처럼 친구들이라도 불러서 같이 저녁이라도 먹으려고 수미랑 가희를 집에 불렀어요. 하지만 가희는 몸이 좋지 않다면서 오지 못했고 저는 수미랑 수미 애들만 불러 집에서 저녁을 먹었는데요. 문득 남편이 언제쯤 들어오나 싶어서 연락을 했더니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길래 또다시 전화를 해봤더니 역시나 또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슬슬 걱정이 되었습니다. 회사라면 책상 위에 핸드폰을 분명 뒀을 텐데 뭐 하느라 전화가 안 되나 싶어서 계속 전화를 했더니 결국 남편이 몇 번의 시도 끝에 전화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귀찮아하면서 전화를 받는 남편의 짤막한 한숨소리와 그 뒤에서 들려오던 웬 여자의 키득거리는 불쾌한 웃음소리를 말이죠. 회사라고 하며 전화를 끊는 남편의 무뚝뚝한 말에 수미가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결국 제 표정을 눈치챈 수미가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길래 작년 말부터 있었던 남편의 대학 후배라는 여자에 관한 의심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설마 그간 야근을 한다며 늦었던 날들 중에 대학 후배를 만나느라 거짓말을 한 날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며 급기야 눈물을 보였고요. 하지만 수미가 그러더라고요. 야, 니네 남편이 우리 중 가장 와이프한테 살갑고 따뜻하게 해주는 남자인 거 네가 제일 잘 알잖아. 나랑 가희가 너네 남편 다정하다고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그러니까 오빠가 바람 피웠던 말은 하지 말자. 니네 오빠가 바람을 피우면
내 손에 장을 지질게. 라고 말해줘. 가장 친한 친구가 이리 말을 해주니 내심 고맙기도 했습니다. 내가 괜히 회사 여자 동료랑 얘기를 나누던 남편을 사적으로 방해를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생각을 좀 고쳐먹어 보려고도 했죠. 그날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는 아무것도 물어보지를 않았고 오히려 우리 부부는 평상시처럼 다정하고 편하게 잘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찌지난 주말이었어요. 가희가 갑자기 부부싸움을 했다면서 아이도 집에 둔 채 혼자 저희 집에 와버렸죠. 놀라고 걱정된 나머지 일단 집에 들여서 제 손으로 차린 저녁 밥상도 정성스럽게 먹였습니다. 저랑 신체 사이즈가 비슷해서 제가 입는 잠옷도 나눠줬고요. 편히 쉬고 내일 마음 정리되는 대로 집에 가라면서 내 집안에서 샤워까지 하게 하고는 작은 방에 이불도 깔아줬습니다. 이 정도는 절친한 친구 사이에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저도 남편 때문에 쏘가리 할 일이 많아서 그런지 부부싸움을 했다는 가희의 마음이 이해가 가기도 했거든요. 제 남편도 걱정이 되었는지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려고 얘기를 들어줬는데 남편이랑 살기 싫어 죽겠다고 하소연하는 가희의 말에 남편은 그저 고개를 끄덕여 줬습니다. 화가 난 여자한테는 그저 수긍해주는 것이 빨리 화를 풀게 하는 방법이란 것 정도를 제 남편은 저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지만 가희를 잘 달래주는 듯한 남편을 보니 제가 봐도 내 남편은 참 다정한 사람이더라고요. 저런 남편이 왜 안 하던 여자 문제로 내 속을 썩게 만들었나 싶어서 순간 가희도 잊어버린 채 남편을 향해서 원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거실 한복판에서 무뚝뚝하고 매정하다며 자기 남편 욕을 하는 가희의 말을 한참 더 들어주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 잠을 자기로 했어요. 가희는 다음날 집으로 가면 그만이었지만 저희 부부는 출근을 해야 했으니까요. 혹시 낯선 집에서 불편한 나머지 잠을 잘못 잤까 싶어서 가희가 잠이 드는 것까지 옆에서 봐줬습니다. 그리고는 제 안방으로 건너왔고 저 또한 가희를 달래느라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피곤하다며 금방 잠이 들어버렸어요. 아주 깊게 말입니다. 하지만 모처럼 만에 깊은 잠을 자서일까요? 이른 새벽부터 눈동자가 동그래져서는 잠이 확 깨버리더라고요. 친구한테 아침이라도 차려주고 보내야 할 것 같아서 좀 일찍 일어나 밥이라도 새로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옆으로 보이는 탁상시계 속 시간이 아직 이르길래 조금만 더 억지로라도 눈을 감아보고 있자면서 등을 돌려 남편 쪽으로 몸을 기울였는데요. 그 순간 저는 내 남편 위에 처녀 귀신이 올라타 있는 줄 알고선 가위를 눌린 듯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글쎄 남편의 몸뚱이 건너편으로 웬 여자 하나가 올라타 있다가 침대 아래쪽으로 스르륵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내가 잘못 봤나 싶은 나머지 온몸에 공포와 소름에 닭살이 쫙 끼쳐버렸어요.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그 상태로 얼어버려 있었고 남편의 얼굴을 확인해보니 이 사람은 분명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무서운 나머지 눈을 감은 채 실눈을 떠 조심스레 남편을 다시 바라보니 침대 아래로 사라졌던 의문의 여자 그림자가 다시 슬그머니 침대 위로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내 남편의 팔을 지그시 눌러대는데 그때 남편의 눈동자가 떠졌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제 옆에서 제 인기척에 계속 자는 척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눈을 뜬 남편은 저를 한번 쳐다본 뒤에 반대편에 있던 그림자를 올려다봤고 이내 두 사람은 마치 귀신이 사람 몸속으로 영혼을 불어넣듯 스르륵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자 그림자의 입술이 내 남편의 입술로 스르륵 다가왔고 이내 두 사람은 아주 뜨거운 숨소리를 서로에게 줘가면서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이건 귀신과 영혼을 주고받는 괴이한 현상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와이프를 옆에 두고도 바람을 피워대는 불륜의 현장이라고 말입니다. 쭉쭉 걸어가면서 점점 커져가는 여자의 몸짓과 거칠어져가는 내 남편의 숨소리. 그 와중에 제가 깼는지 안 깼는지 확인을 하면서 지들끼리만의 스릴을 즐기고 있는 모습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점차 여자의 정체를 알겠는 그 순간 어두운 방 안에서 시야 확보가 된 제 눈에 들어온 그녀는 바로 가희였어요. 내 잠옷을 입히고 내 집에서 샤워도 시키고 잘 자는 모습까지 확인하며 걱정을 해줬던 내 절친한 친구년이 내 안방에 기어들어와 내 남편을 탐하며 나를 속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눈을 뜨면 죄인 마냥
몰래 훔쳐보고 있던 제 눈은 어느새 죽이고픈 살기가 가득 차 눈에 큼지막히 뜬 채 바로 옆에서 그짓거리를 하는 두 년놈을 바라봤어요. 순간 흥분을 했는지 가희도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아찔한 소리를 내버렸고 그 순간 가희의 입을 막아빗던 남편이 겁도 없이 가희의 목을 어루만지다가 손을 아래로 내리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가희의 가슴 앞에서 그 손을 멈춘 채 그제서야 옆에서 누워 자고 있는 와이프 생각이 났는지 저를 쓱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저와 눈이 마주쳤죠. 남편은 가희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가 그 상태로 곧장 가희를 침대 옆으로 밀어버렸어요. 쿵하는 소리와 함께 침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정말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 맞더라고요. 그것도 내 절친한 친구인 가희 말입니다. 이제야 네 와이프가 눈에 들어오냐? 이 도른 새끼야? 라는 외침과 함께 침대에서 일어나 남편의 몸뚱이에 올라타선 목을 졸라댔습니다. 그러다 옆에서 인기척이 들리며 방 밖으로 도망을 나가는 가인년이 보인 바람에 도망칠까 싶어 가희부터 쫓았어요. 내 아이 깨우면 너 진짜 니네 가정이고 친구 관계고 다 엉망진창 될 줄 알아. 인생 이대로 쪽내고 싶지 않으면 그 입 닥치고 조용히 맞아. 라면서 가희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와서는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아들을 깨우면 니들 다 죽는다는 소리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남편도 아들 생각에 미치겠었는지 찍소리도 못한 채 입을 꾹 다물고는 제 앞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라고요. 지난번에 불륜이 절대 아니라면서 눈물을 흘리더니만 이번에는 허리를 숙여가며 눈물을 흘렸고 저는 그제서야 남편의 진한 눈물이 다 악어의 눈물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그간 야근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남편은 내내 저를 속이고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절친한 와이프 친구와 불륜이라니 참담한 실정이었죠. 제 손에 결국 얻어터지다 코피가 터진 가인은 자기 얼굴에서 나오는 피를 본 채 말했습니다. 그냥 네가 너무 부러워서 그런 거지 나쁜 의도는 절대 아니었어. 오빠도 네가 너무 편해서 친구 같다고 하고 난 그렇게 친구처럼 잘 지내는 너네 부부가 너무 부러워서 그래서 나도 그냥 그런 친구 같은 사람과 사랑 한번 해보고 싶었어. 우리 남편은 날 무슨 종부리듯 부려먹을 생각만 하니까 내가 너무 서럽고 외로웠던 적이 많아서 잠깐 너네 오빠한테 혹 했었나 봐. 진짜 이렇게까지 깊어질 줄은 몰랐는데 내가 잠시 너무 외로워서 라고 말해줘. 무뚝뚝한 남편 때문에 외로웠던 것이 불륜의 이유라고 짓거리는 친구의 말은 저를 더 약오르고 열받게 만들었어요. 절친한 친구인 내 잠옷을 입은 채로 내 안방에 기어들어와서는 내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문제였으니까요. 결국 그날 저는 두 년놈들을 모두 제 안방에서 쫓아냈어요. 가인의 남편한테 곧바로 전화를 해서는 안방 한구석에서 아들이 깰까봐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나지막히 유혹부터 짓거리며 네 와이프가 내 남편이랑 그지다가 걸렸으니까 우리 집 와서 빨리 데려가 라고 고자질을 해버렸고요. 그래서 가인은 저희 부부 앞에서 지 남편 손에 뺨까지 쳐맞으며 끌려 나갔습니다. 가인의 남편은 제 남편을 치겠다며 자기 집에 있는 골프채까지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깨니 제발 소란은 피우지 말아달라면서 남편까지 아예 집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밖에서 주워 터지던지 말던지 알아서 피하라는 심상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수미한테도 새벽 동안 있었던 엄청난 일에 대해 말을 전했고 놀란 나머지 수미는 자기 회사 반차까지 쓰곤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저 또한 충격으로 회사를 가지 않았고요. 가희의 배신에 유부녀인 저희 둘은 어쩔 줄 몰라 하며 화를 삭혔고 저는 수미 앞에서 얼마나 오열을 했는지 모릅니다. 나의 그 다정하던 남편이 내가 아닌 내 친구에게 느꼈다는 사실을 두고두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저만치나 화가 나 복수에 불탄 수미의 도움을 받아 수미의 남편의 친구이자 이혼 변호사인 지인까지 소개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가인의 남편 따라 집안에서 쫓겨나던 날 제가 안방에 뛰어들어가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 살폈는데요. 거기서 본 가희와 남편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들을 모두 다 제 핸드폰으로 사진으로 남겨뒀었거든요.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는 변호사님께 제출을 하고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친구라도 봐주지 않은 채 오히려 더 큰 배신감에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면서 최고 금액으로 위자료를 때려 박았습니다. 내 집안에서 그 짓을 한 죗값은 너무 컸기에 말이죠. 우리 집뿐만 아니라 가인의 집도
이혼 소송으로 콩가루 같은 소송전을 펼치는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주부라서 가지고 있는 자기 돈이 한 푼도 없던 가인은 소송도 제대로 하지를 못한 채 겨우 출산한 자기 아이에 대한 양육권까지 뺏기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자기 남편을 설득해달라며 수미한테 전화를 해서 사정을 했다가 수미한테 욕사발을 더 처먹고는 그 후로 완전히 소식이 끊겼다고 합니다. 저야 뭐 제 직업이 있었고 남편이랑 갈라서더라도 제 능력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자신이 있었기에 경제적 타격은 가해보다 덜했고요. 그쯤 제가 이혼하고 양육권까지 챙겨가겠다고 벼르니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바람 피운 아들놈이 원망스러운데 남편 바람 한 번을 눈 감아주지 못한다면서 제가 더 독한 년이라고 저를 원망하는 소리로 내기도 했어요. 그 바람에 남편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지 말라면서 중간에서 시댁과 거하게 몇 판을 싸웠고 저는 저대로 아들내미가 바람을 피웠는데 쪽팔린 줄도 모르고 어디서 큰 소리를 내세요. 면서 이제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니 함부로 짓거리지 말라며 완전히 시댁과도 이혼 도장을 찍기 전에 쫑을 내버렸습니다. 함께 살 때는 정말 시댁도 좋고 남편도 좋고 모두가 너무 만족스러운 상대들이었는데 한순간의 불륜으로 가정이 파탄나고 보니 여기저기 쓰레기 같은 년놈들 투성이더라고요. 내가 정말 못 모르고 결혼 생활을 해왔었구나 싶어서 지난날의 과거가 아찔하기도 했습니다. 내 남편과 친구년 때문에라도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다고 싶기도 했고요. 지금 남편은 집에서 쫓겨나 시댁에 가 있는 중인데 혼자 안방에서 잠을 자다 보면 문득 심장이 쫄려 죽겠습니다. 그날 친구년이 내 남편 몸 위에 있던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나서 말이죠. 이불이며 베개며 싹 다 버리고 새로 사서 지내고 있는데도 쉽사리 그날의 장면이 잊혀지진 않네요. 이 후유증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